one of the most embarrassing agreements the United States has ever entered into. European Union's updated blocking statute enters into force to protect EU companies doing legitimate business with Iran from the impact of the US extraterritorial sanction. The U.S. will be granting these exemptions to China, India, Italy, Greece, Japan, South Korea, Taiwan, and Turkey.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차단하는 2단계 제재를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중동과 유럽연합 또 미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의 움직임과도 깊이 관련돼 있고 또 국제정세 속 북핵 협상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중동 지역학 박사시고 한국외국어대 아랍어 통번역학과 김수환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 5일이었죠.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 막는 2차 제재를 시작을 했는데 앞서부터 경제와 금융 제재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란 현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표명하고 있지만 네. 이란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인들의 주식인 치즈, 버터, 우유, 요구르트 이런 생필품 가격이 아주 급등한 상황인데요. 버터 같은 경우는 52% 그리고 계란 같은 건 40%나 올라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이 4배에서 5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제재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리아라가 같이 폭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아라 같이 폭락의 폭락세를 보면 2016년 1월에 대이란 제재를 시행했을 때보다 무려 5분의 1이 리아라가 가치가 폭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국민 내에서는 달러를 모아서 재테크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의약품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의약품도 제재 대상? 의약품은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도적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란에 대해서 부과된 외국과의 금융 제재로 인해서 은행이나 외환 거래가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필수 의약품을 수입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실례로 2012년 이제 유럽연합과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동시 제재를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이란 내 만성질환 환자 10만 명 이상이 의약품 수급을 못 받아서 사망했다는 비공식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란 내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요. 또 SNS 등에서는 sanctions target me 그래가지고 제재 목표는 나다. 그래서 미국 제재가 결국 이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이란 국민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미국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런 대이란 제재 사태가 로하니 대통령에겐 굉장히 호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2016년 1월 이란 핵 합의가 이행되면서도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높았어요. 그런데 실상 경제는 26%의 청년 실업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무려 10% 이상 달했거든요. 그래서 이란 내에서 청년들 국민들이 이 책임을 로하니 대통령이 져야 된다라고 해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국민들이 반미 감정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안했던 로하니의 국내 입지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 국민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분노를 이제 미국으로 돌리게 되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사실 궁금하고 또 관심을 가졌던 건 국제 원유값
어떻게 이제 움직일까였는데 네. 지금 이란 제재 이후에 오히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부산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61.18%. 네. 지난 3월보다, 그러니까 3월에 이어서 8개월치 계속 그 최저치를 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최고점에 비해서 20.5% 하락한 그런 그 수치고요. 네. 또 북해산 브렌트유도 71.58%로 지난달 86%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이것보다 17.5%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국제유가의 하락세의 그 배경에는 몇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이제 8개국 그 한시적인 예외 조사, 예. 그 예외 인정 국가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 수급 부담에 대한 완화가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됐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 포함된 수급 부담이 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유가가 급등하는 것을 막았다, 네. 피했다라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그동안 꾸준히 원유 그 생산을 증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유 그 재고를 증가했죠. 네. 이런 것도 또 유가를 막는, 유가 상승을 막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EU나 주요 국가들이 네. 이미 이란 제재 시작 전부터 유가를 사들여서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비축을 해뒀다.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다른 원유 이유는 이제 세계 그 원유 공급량을 담당하고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나라가 세 나라가 러시아와 이란과 미국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원유 공급량을 꾸준히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330만 배럴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네네.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원인으로서는 이제 중미 간, 미중 간 네. 무역 전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내 어떤 경기 둔화 조짐으로 인해서 수요 자체가 그렇죠. 좀 글로벌 원유 줄어들 수요가 것이다. 약화될 것이라는 네. 전망이 유가의 하락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예외 8개국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중국과 인도가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이 중국과 인도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 두 나라를 예외로 인정을 해주면 네. 사실상 이 제재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이란 제재는 어떻게 보면 제재 강도보다는 네. 국제사회가 얼마나 협력하느냐가 더 그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란 원유를 약 26% 수입을 하고 있고요. 전체 네. 그 수입하는 물량에.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23%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이 8개국에 포함을 시켰냐 분석을 해볼 때 네.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것이다. 네. 라는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을 거다라는 그런 측면과 네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네. 바로 북한 비핵화 문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은 대미와 그 미국과 동맹 관계를 이뤄서 대미 견제, 대북 견제를 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기조를 실행하는 그 역할을 중요시 담당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8개국 그 면제 제재 구간에 포함시켰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디 총리가 그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선거를 예, 앞두고 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디 총리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이 8개국에 포함시키겠다는 어떤 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미 이제 제재 복원하겠다. 네. 그렇게 공식 선언을 했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네. 11월에 이번에 제재가 복원이 된 건데 당시부터 국제사회 분위기는 참 좋지 않았잖아요. 네, 네. 국제법 위반이다 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 국제사회에 있어서 비난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 핵 협상을 끌어낸 것은 같이 협상을 끌어낸 것이 EU와 러시아, 중국 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핵 협상을 끌어냈던 그 국가들이 이 이란 대제재 복원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 대제재 복원의 전선의 연합이 어떻게 보면 붕괴가 될 수 있고 이런 붕괴에 이어져서 여태까지 달러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세계 무역 체계가 어떻게 보면 대미 자립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계기를 좀 예측까지. 마련하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겠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또 3차 제재 또 예고하면서 이란이 핵폐기 재협상 테이블 나올 때까지 제재 압박 계속하겠다. 네. 반면에 이란은 우리는 원유 계속 수출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강경한 모드인데 네. 그 향후 국제 정세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이 대이란 제재의 목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제재입니다. 네. 개발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그 이면에 미국의 의도는요.
중동 내에 영향력이 커지는 이란을 견제하면서 또 중동 내 패권을 유지하려는 그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란 제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대치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EU나 프랑스 또 독일과 같은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네. 상당히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뭐 이란 제재가 그 복원된 직후에 네. 이 3개 그 3국 외교 장관들이 성명을 내서 결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네. 승인된 이 핵 협상을 네네. 미국이 파기하는 것은 유럽이나 세계 안보에 굉장히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고 우려도 표명한 적이 있고요. 또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란이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네네. 해서 이란이 지지를 네. 강력히 또 한 바 있고요. 네. 터키 같은 경우는 터키는 이제 순위파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아파의 맹주인 그 이란과 같이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관계를 좋게 하고 있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재 대상국에 제재 면제국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강력하게 이 이란 그 제재는 국제 법규와 또 외교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북한 핵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네. 뭐 비핵화 방식이나 이 북한이 갈 길을 이란이 미리 보여주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 우리 경제로서는 국제유가 움직임에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 이란 제재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북핵 협상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김수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